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포고령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탈북 시도 주민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린 북한 국경 보안 당국 등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북한을 7년 연속 심각한 인권 문제가 있는 인권 우선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책임을 물어 기관 8곳과 개인 2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제재 대상 중 가장 주목되는 곳은 북한 국경경비 총국입니다. 재무부는 북한 주민 수만 명이 강제 노동과 고문 등 인권 침해와 학대를 피해 20여 년간 북한을 떠났지만 그 여정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국경경비총국이 지뢰매설과 조준사격 명령 등 엄격한 국경 통제를 통해 탈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재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불법 외화벌이 혐의로 이미 제재 대상인 북한 애니메이션 회사 조선 426 아동영화 촬영소의 금융거래를 지원한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에 위치한 기관 7곳과 북한인과 인도인 등 관계자 2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망명 신청자를 학대하며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고 있는데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이미 올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외무부는 이날 북한을 비롯한 31개국을 인권 우선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영국은 2016년부터 인권 문제 해결 우선순위 대상 국가를 뜻하는 인권 우선국을 분류하고 있는데 북한은 첫 해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인권 침해 의혹을 계속 부인하면서 UN 등과도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의 폴커 투르크 인권 최고 대표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a miraculous text. At a time when the world emerged from cataclysmic events, the Declaration sets out universal rights and recognized the equal worth of every perso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고 인권 주간을 선포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은 미국 건국의 핵심이라면서 미국은 억압과 불의에 맞서 기본 인권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이들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8일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지난 5월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7월 외교위를 통과한 지 약 5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5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에서도 통과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미국과 한국 등 30여 개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탈북민과 면담까지 한 사실을 공개하며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기본 권리인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1개국은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선 9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개국을 대표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최악의 인권 유린국 중 하나라며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등이 지적한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totalitarian government holds more than 100,000 people in political prison camps, where they suffer abuses including torture, forced labor,
summary executions, starvation, and gender-based violence. A UN Commission of Inquiry determined in 2014 that these violations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Perpetrators need to be held accountable. 31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은 일반 북한 주민들도 표현의 자유와 정보, 심지어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거부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적 분위기는 재원을 무기 개발로 돌리는 강압적인 통치 체계를 허용한다며 이런 상황은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받는 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안보리 이사국과 한국, 일본,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이 별도로 동참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 등이 불참하면서 단 7개 나라만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도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탈북민 박노아 씨와 면담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 정권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과 자유, 안전이라는 기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e told me about the simple freedoms that North Koreans are not able to enjoy, like the freedom to spend time with their friends and family, or the ability to study at a university, or even to take a vacation. He also told me that he supported diplomatic dialogue with the DPRK regime, any way to help the everyday people who are suffering under the oppression.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공개 방식으로 북한 인권 관련 논의를 했던 안보리는 2020년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비공개 방식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비판하며 북한 인권에 대한 안보리의 공개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북한 비핵화와 별개로 다룬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빨리 국제사회의 지원에 국경을 개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9일 대북 인도주의 지원 원칙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미국은 여전히 대북 인도주의 지원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국제 항공과 선박에 대해 국경 폐쇄 등 극단적인 코로나 대응을 실시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유엔과 인도주의 원조에 따른 제재 면제 신청을 가능한 한 빨리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모든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지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북한 해커 집단이 한국 이태원 참사를 악용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확산하려고 한 사건에 대해 과거를 감안하면 북한 정부는 사이버 기습을 감행하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면서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동맹, 협력국들과 함께 계속 긴밀히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세계 인권선언 준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열악하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유로 취한 국경 봉쇄 이후 북한의 상황은 면밀한 조사나 투명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인권 침해는 더 확대되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은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세계 인권선언의 비전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은 유엔 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 보편적 규범으로 세계 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있으며 유엔은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12월 11일 세계 인권의 날로 제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핵전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으며 이들 핵보유국은 도발적 행동을 피하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9일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오펫 공군기지에서 열린 전략사령부 사령관 이취임식 연설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주요 핵 강대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대면하고 있다면서 핵 보유국들은 도발적인 행동을 피하고 확산 위험을 낮추며 긴장 고조와 핵전쟁을 방지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미국 전략사령부는 이들 핵 보유국의 위협에 맞서야 할 임무와 책임이 있고 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무기는 미국뿐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에 대한 전략적 공격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지난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8일 공개한 2022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내 말라리아 발병 환자는 2,3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10년 전 2만 1,850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지난 2020년에는 1,819명까지 떨어졌었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2.8% 증가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 건수 증가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들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큰 영향을 끼쳐 이들 국가의 말라리아 환자 수가 크게 늘었다며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전년 대비 말라리아 환자 수가 증가한 전 세계 10개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는 북한에 대한 말라리아 백신 지원 계획을 묻는 BOA의 질문에 북한은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뿐 아니라 다음 달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말라리아 백신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1교포 북송사업 피해자들이 결성한 진상규명위원회가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북송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진실규명위원회는 9일 서울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방문해 요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북송사업 당시 한국 정부의 의지와 대응 조치에 대해 재조명해 줄 것과 피해자 전체 명단을 확보해 공개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송 제1교포의 손자로 북한 요덕 15호 관리소에 온 가족이 함께 수감됐었던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는 북송 제1교포 가족 중 정치범으로 몰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대부분 고난의 행군 때 아사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와 북한 정권, 조총련 모두가 책임져야 할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북송사업 당시 북한에 건너가 43년을 살다 지난 2003년 탈북한 가와사키 에이코 씨도 북송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제1교포 북송사업은 북한의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